2026년은 러시아와 중국에게 악몽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글로벌 파트너십 중 하나로 알려진 이들입니다. 시진핑은 블라디미르 푸틴과의 화려한 악수식에서 벗어나 커튼 뒤에 냉랭한 그림자 놀이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그 커튼 뒤에는 러시아의 전기와 크렘린에 이루지 못한 꿈이 있었다. 시진핑은 이제 러시아의 의존도가 높은 전기를 기회가 아닌 중국의 어깨의 짐으로 보았다. 그리고 크렘린에 자주 반복된 무한한 우정이라는 동화는 아무르 강가의 얼어붙은 죽음의 침묵 속에 조용히 묻혔다. 서방에 대한 모스크바의 가장 큰 비장의 카드였던 그 거대한 에너지 다리는 미사일이나 드론 또는 사보타주가 아닌 베이징의 극도로 차가운 관료적 명령에 의해 중단되었다. 수년간 서방이 우리를 버리면 우리는 동쪽으로 향할 것이다 라고 말해온 푸틴은 그날 아침 역사상 가장 가혹한 경제 현실에 직면했다. 러시아의 전기는 이제 중국에게도 너무 비싸고 불필요했다. 이것은 단순한 무역 분쟁이나 일시적인 기술적 중단이 아니었다. 이것은 러시아가 전략적 파트너에 의해 얼어붙은 강가에 홀로 남겨지고 무방비 상태가 된 순간이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구축한 전쟁 경제는 너무 높은 인플레이션의 무게에 짓눌려 생산한 전기를 팔 수도 없는 상황에 처했다. 용은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고 단지 먹잇감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날 아침 스위치가 켜졌을 때 러시아의 불빛만 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한 시대의 끝, 유명한 아시아 기적의 끝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화려하고 따뜻한 외교의 살롱을 떠나 물리학과 수학이 지배하는 얼어붙은 국경, 아무르 강변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러시아와 중국 간 에너지 무역의 중추는 500kV 아무르 헤이허 송전선입니다. 수년간 이 송전선은 러시아의 대규모 수력 발전소에서 생성된 인계어 에너지를 중국의 산업화된 지방으로 공급하는 생명선이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1월 1일부로 이 병맥의 흐름은 역사적인 결정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즉, 완전히 멈췄습니다. 세계의 무한한 우정을 약속했던 이 두 나라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갑자기 불이 꺼졌을까요? 답은 크렘린 선전이 감출 수 없는 단순하고 냉혹한 계산에 있습니다. 러시아의 독점 전기 수출업체인 인터아레이오는 중국의 국영전력망 공사에 2026년 새로운 청구서를 제시했습니다. 이 청구서는 러시아 전기의 가격을 메가와트당 시간당 4,300루블, 즉 약 45달러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테이블 반대편에 있는 중국 관리들이 자국의 국내 시장과 생산 보고서를 살펴보았을 때 충격적인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중국의 국내 전기 생산 비용은 단지 3,900루블, 즉 약 41달러였습니다. 이 400루블의 차이는 단순한 통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러시아 경제가 붕괴되었다는 기술적 증거입니다. 중국 측은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을 무자비하게 적용했습니다. 당신의 상품이 내 국내 상품보다 비싸다면 내가 왜 당신이 필요하겠습니까? 러시아 신문 코메르산트가 내부 소식통으로부터 얻은 정보에 따르면 중국은 단순히 가격 인하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인터아레이오와의 계약에서 최소 구매 보장으로 설정된 상징적인 12메가와트의 전력 흐름조차 거부했습니다. 다시 말해, 베이징은 당신의 정의는 필요 없어요. 단 한 점의 불꽃도요. 라며 모스크바에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조사를 좀 더 깊이 파고들어보면 문제는 단순히 가격에 관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가 훨씬 더 심각한 기술적 파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시도로 러시아 에너지부는 로이터 통신에 우리의 우선순위는 국내 수요를 충족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외교적 언어로 이 문장은 사실상 우리가 팔 전기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러시아 극동 지역의 에너지 인프라는 수년간 방치되고 서방 터빈 부품과 단절되어 이제는 자체 지역조차 밝히기 힘든 상황입니다. 나사의 포러미스 데이터와 지역 텔레그램 채널에서 유출된 보고서는 프리모르스크 지방에서 증가하는 정전과 열 발전소의 고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만이 아니라 러시아를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로 보았기 때문에 중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아레이오 데이터에 따르면 수출량은 이미 체계적으로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에 47억 킬로와트시로 정점을 찍었던 수출량은 2024년에는 10억 킬로와트시 이하로 떨어졌다.
이 2026년 1월 1일의 완전한 중단은 죽어가는 관계의 마지막 심장이었습니다. oilprice.com의 분석에 따르면 이 상황은 러시아의 수출 수익에 연간 약 1억에서 2억 달러의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이 수치는 크렘린의 금괴에 비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상징적 의미는 파괴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러시아가 에너지 강국이라는 주장이 최대 동맹국에 의해 무너진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술적 세부 사항은 러시아가 비용 인플레이션 함정에 빠졌음을 보여줍니다. 전쟁 경제는 노동 비용을 증가시키고 장비 유지 보수를 더 비싸게 만들었으며 루블의 불안정성은 가격 책정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의 전기는 중국의 대규모 석탄 및 재생에너지 투자에 비해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싸게 살 때만 구매합니다. 비싼 러시아는 베이징의 눈에 전략적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선의 전압이 제로로 떨어졌을 때 아시아에서의 모스크바의 미래도 어두워졌습니다. 이 정전은 단순히 인터 RAO의 대차대조표에서 삭제된 항목이 아니라 러시아 동부에서 시작하여 모스크바의 중심으로 이동하는 도미노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베이징의 아니오라는 대답은 즉시 러시아의 취약한 극동 에너지 생태계를 무방비 상태로 남겼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수출로 인한 외화 수익이 지역의 노후된 소련 시대 발전소를 보수하고 유지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그 현금 흐름이 사라졌습니다. 이는 이미 위태로운 상태에 있던 지역의 인프라 붕괴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지역 관리들이 우리는 인겨 전기가 없으니 판매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당황스러운 발언은 섬전의 실패에 불과합니다. 인겨가 없다면 그것은 더 큰 제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러시아가 자국 영토 내에서조차 에너지 안보를 보장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대국이 나는 충분한 에너지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물고기가 나는 물에 빠져 죽고 있다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터무니없고 두려운 일입니다. 이것이 파급 효과입니다. 모스크바의 불빛의 밝기는 동부 국경의 어둠을 숨기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경제적 파장은 에너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한 러시아의 병행 수입과 제재 회피 능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의 중국과의 무역은 2025년에 처음으로 5년 만에 감소하여 6.5% 하락한 1조 6,300억 위안이 되었습니다. 전기 수출 중단은 이 하향 추세의 가장 구체적이고 당혹스러운 예입니다. 러시아는 과거에 중국에 기술과 무기를 판매하는 주요 파트너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중국의 원자재조차 판매하지 못하고 가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무능한 작은 형제의 위치로 전락했습니다. 이 상황은 러시아 산업가들과 지역 당국을 끔찍한 딜레마에 빠뜨립니다. 중국에 전기를 팔 수 없다면 어떻게 생산 비용을 충당할 것인가요? 답은 러시아 국민들의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즉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롭스크의 평범한 러시아 시민들이 베이징의 지불을 거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 국내 시장에서의 전기 요금 자유화와 인상은 이미 인플레이션에 짓눌린 국민들에게 마지막 지푸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의 중국 의존은 이렇게 수치스러운 역전을 겪고 있습니다. 더 큰 그림을 보면 이 500kV 선의 차단은 단순한 상업적 결정이 아니라 지경제적 함정입니다. 중국은 천천히 조용히 체계적으로 러시아를 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삼키기는 전력선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진짜 폭풍은 크렘린이 미래의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천연가스 통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력선 절단은 사실 훨씬 더 큰 재앙의 전조이며 시베리아의 힘2 파이프라인 프로젝트가 막다른 길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푸틴이 유럽 시장을 잃었을 때 그는 몽골을 통해 중국으로 막대한 가스 매장량을 보내는 이 프로젝트를 유일한 구원의 길로 보았다. 그러나 베이징은 러시아를 놀라게 함 2026 에너지 비전 문서에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 거대한 파이프라인에 대한 언급이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러시아의 절박함을 본 중국은 무역 제한이 아니라 항복 문서와 같은 조건을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베이징은 공식적으로 러시아 국내 시장에서 거의 원가로 러시아 가스를 보조금 가격에 구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자국의 국부를 중국 산업에 거의 공짜로 넘겨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크렘린이 이러한 조건을 수용하면 경제가 붕괴할 것이고 거부하면 가스가 손에서 폭발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푸틴이 빠진 전략적 함정입니다.
위기는 상품뿐만 아니라 돈 자체에서도 궤저로 변했습니다. 현재 러시아 비즈니스 세계는 완전한 혼란 상태에 있습니다. 상품은 세관에 묶여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다른 쪽으로 돈을 송금할 수 없어 항구에서 썩고 있습니다. 미국의 2차 제재 위협에 직면하여 거대한 중국 은행들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러시아와의 송금을 동결했습니다. 쿠조 상업은행과 같은 러시아 수입업자들의 생명줄인 금융기관들이 러시아로부터 결제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호국 통화로 전환하여 달러의 패권을 깨겠다고 주장하지만 이제 그 우호국의 창구에서 거래 거부 경고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위안부족은 모스크바 증권거래소에서 유동성 위기를 촉발했고 루블은 소위 친구 국가들의 통화에 대해서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교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에너지는 우리의 무기다. 그들은 가스 밸브를 잠그면 유럽을 무릎 꿇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럽은 얼어붙지 않고 적응했습니다.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유럽의 가장 큰 친구인 중국이 에너지 무기를 러시아에 반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이것은 판매자가 가질 수 있는 최악의 악몽입니다. 고객은 더 이상 왕이 아닙니다. 이제 고객이 사장이고 사장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상품은 나쁘고 비쌉니다. 가게를 닫으세요. 러시아 엘리트와 과도 정치가들에게 이 상황은 전장에서의 패배보다 훨씬 더 두렵습니다. 전장에서의 패배는 전술적인 것으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국에 의해 거부당하는 것은 러시아의 글로벌 지위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러시아는 더 이상 초강대국이 아니라 중국이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래하지 않을 평범한 문제적 이웃일 뿐입니다. 이 현실은 우크라이나 드론보다 크렘린 복도에서 더 크게 울릴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세계 최대 에너지 수출국이라고 주장하는 나라가 가격을 맞출 수 없어서 가장 큰 이웃에게 전기를 팔 수 없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전쟁 경제 모델의 파산 선언입니다. 푸틴은 모든 자원을 우크라이나 전선, 탱크와 미사일에 쏟아부으면서 국가의 생산 효율성, 기술 인프라, 비용 균형을 파괴했습니다. 결과는 중국의 태양광 패널과 효율적인 발전소에 직면하여 러시아의 번거롭고 구식이며 비싼 시스템은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이 상황은 곰의 눈을 가리는 경제적 버전입니다. 러시아는 경제적 비전을 잃고 눈이 멀어 이제 벽에 부딪혔습니다. 이 그림은 러시아가 이제 주권 국가가 아닌 중국의 원자재 창고, 속국의 지위로 전락했음을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나토의 동진을 막기 위해 푸틴이 시작한 이 전쟁에서 그는 자신의 손으로 러시아를 중국의 경제적 패권 아래로 밀어넣었습니다. 크렘린 궁전에서 내린 결정이 베이징의 승인을 받지 않고 실행될 가능성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현상 유지가 변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아무르 강우의 전선에서 전력이 끊긴 것은 단순한 정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끊긴 것은 러시아를 세계 강국으로 유지하려는 푸틴의 꿈이었습니다. 크렘린은 서방에 맞서면서 수년간 의지해온 거대한 만리장성이 자신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고립시켰다는 것을 힘들게 배웠습니다. 베이징은 냉혈한 상인처럼 행동했습니다. 이익이 없으면 우정도 없습니다. 역사는 2026년을 러시아가 아시아에 개방된 해가 아니라 아시아에 삼켜진 해로 기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 스위치가 켜졌을 때 러시아에게 남은 진실은 하나였다. 전쟁은 전장에서만 패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45달러의 전기 요금조차 지불할 수 없고 생산한 에너지를 판매할 시장을 찾지 못하며 무한한 우정이라는 거짓말로 자국민을 어둠 속에 남겨두는 정권의 경제 붕괴로 인해 패배하고 있습니다. 용이 플러그를 뽑았고 러시아는 이제 자신이 만든 차갑고 불길한 어둠 속에 홀로 서 있습니다. 이것은 경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끝의 시작입니다. 불이 꺼졌습니다. 게임 오버. 새로운 비디오와 심층 분석에 대한 업데이트를 받으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진실을 추구하는 PPR 글로벌과 함께하세요.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